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정석 투자 비법 알려주시겠어요? 당분간 시장이 특별한 재료가 별로 없어요. 지수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게.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면은 좀 지수도 그렇고 이제 종합 지수의 좀 방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머니들의 이 규모도 그렇고 이게 자칫 보면은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로 보이지만 8월 28일 그다음에 8월 29일 요거는 이제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거래대금이 증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지수도 한 2700 초반에서 한 2650 여기서 좀 갖춰져 있는 걸로 보이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9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좀 많이 나오면 한 10조 좀 줄면 한 8조. 그래서 좀 지수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의 이 규모, 그죠? 이 범위도 그렇고, 이것도 좀 갖춰져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좀 현재 시장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9월달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항상 실적 시즌 이후에 이 공간이 좀 비다 보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선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이런 관점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정상화가 됐거든요. 여태까지 10년물이 2년물보다 항상 더 높았었어요. 원래 장기채 같은 경우가 돈을 받는 이 기간이 늦게 받는 거기 때문에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좀 왜곡돼서 나타났었는데 지금 2년물 같은 경우가 한 3.91%,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가 3.92% 정도 되니까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보통 시장에서 어떻게 시각을 좀 가졌었냐면은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나는 좀 징조 현상이다. 이렇게 좀 많이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나오는 현상이 금리가 한번 역전됐다가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게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이런 이 징조 증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장이 해석을 해 왔었거든요. 통계를 보면 보통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동안 좀 시장이 보수적인 좀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좀 하락한 날이 좀 많았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징조 증상이 여태까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깔려 있는 시각인데 전 정반대 관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론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후행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11번째가 이제는 앞면만 나왔으니까 이제 뒷면이 나오겠지. 근데 똑같이 50%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엄청나게 무한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이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과거에 이렇게 됐던 일이 많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예, 요번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배터리 셀 관련된 기업들 한번 잘 봐봐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31만 원대에서 최근 들어서 대형주 가운데서는 흐름이 제일 좋았거든요. 여러분, 31만 원대. 자, 요때 망할 것 같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천 쪽에서 뭐 전기차 화재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뭐 전기차 화재 사건 나오고, 그죠? 그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야, 이제 누가 전기차 사겠냐?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시각, 내가 보고 있는 주위의 이 데이터들, 그 시각대로 하면은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들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여러분. 돈들은
철두철미하게 이익이 돼? 그러면 악재가 나와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이익이 안 돼? 그러면 주가를 빼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도. 왜냐면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주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치 마켓 투자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래서 앞으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래서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느냐? 현재 벌어진 일,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현재 시장을 봤더니 박스권이네 계속.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좀 정체되어 있네. 이건 지금 일어난 일 팩트잖아요. 그럼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속될까? 아니면 이게 확장될까? 아니면 확산될까? 확산과 확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디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지? 이걸 보고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반영해 가는 게 현명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전략의 포인트인 거고요. 이게 잘 시청자분들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유동성 1, 2, 3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에 대한 포인트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린 거. 왜냐면 시장이 지금 방향을 잡을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그럼 돈이 없다. 지금 현재 전체 거래 대금에. 돈이 없으면 좀 명백한 쪽으로 갈 텐데 여기서 이슈로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이익에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익이 이겨요. 주가는 그 뒤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증가하는 쪽이 나중에 사두면 다 돈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이격이 벌어졌던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한 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14만 원 선 정도 됐는데 이거와 같이 이제 넬리가 나왔었던 이제 오스코텍, 그죠? 그리고 바이넥스, 그다음에 ST팜,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ABL 바이오 시장에서 좀 이번 구간에 시장 상승하는 구간에 그죠? 가장 좀 앞섰던 바이오 중심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9월 달에 호재성 재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좀 벌어졌던 주식들은 전 일부 좀 챙기자. 절반 정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조정은 다시 공략 나올 생각으로. 왜냐면은 바이오는 계속 되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것만 조심하자 이거예요. 이격이 벌어지면서 호재 나온 것들은 이제 9월 한 7일부터 계속 연달아서 나올 겁니다. WACC 관련된 임상대로들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 종약회 관련된 재료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하원 표결 관련된 이 재료들도 계속 연달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재가 나왔었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호재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절반 이상은 좀 챙겨놔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급락 나오면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조정이 나오면. 바이오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빈자리를 서브가 받쳐줘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려면 받쳐주는 섹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반도체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왜냐면 이쪽이 이익이 실제로 증가하거든요. 돈을 실제로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벌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4,400원 정도 되는데 78,000원을 찍는 날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 이게 뭐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뭔가 한 방 딱 뽑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때가 스타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평택 피퍼 쪽에서 파운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좀 줄이고 디램 쪽에 좀 공격적인 베팅을 좀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 투자하는 규모, 그다음에 내년도에 투자하는 이 금액 사이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거의 5배 이상 나던데요, 보니까. 23년도 22억 달러였었는데 이게 지금 10억 달러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뭐 120억 달러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디램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투자를 하는데 고객사의 이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살 사람들이 대기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게 좀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다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78,000원을 회복하는 시도를 꿈틀꿈틀 된다. 그럼 이거 관련된 소부장들 다 틀 수 있겠구나.
그럼 보유하신 분들도 좀 추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도 소부장 쪽 매수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디램 위주 쪽으로. 왜냐하면 화력을 디램에 집중을 하니까 발주를 거기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에 자동차 가운데서 그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4종목을 추천을 했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도하고 SL하고. 그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중형 쪽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현대차나 기아밖에 지금은 할 게 없다. 똑같은 등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동차 공략하시는 분들 이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가 좀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이 3, 4만 원대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의견 좀 드리고 싶은 게, 요번에 돌파됐었던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35만 원대에서 한 37만 원 선 자리.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보조금 없이 수익 나. 그리고 역성장이 끝났어. 트럼프와 관련된 변수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 이거를 뭐로 보여줘야 되냐면 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한 11월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월 중순에서 11월 달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밑에서 좀 바닥 다지기 과정을 좀 보일 걸로 보이고, 그때 좀 중요한 이 기준 자리로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한 35만 원대에서 한 37만 원 요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를 만약에 빠지면은 그때는 좀 사야 되지 않나.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점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라. 저 자리로 만약에 빠질 때 오면 그때 또 다시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이 지금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규모의 어떤 규모가 이제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커졌던 게 한 10주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 13조, 14조 이상의 자금은 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고점을 잠깐 돌파하더라도 다시 빠지고 저점을 살짝 이탈돼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박스권의 형태가 연장되지 않겠느냐. 시장 큰 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취약점 제한된 자금 이 안에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해봐야 될지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가 상당히 좀 솔깃합니다. 언제 접근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셨던 분들께 또 삼성전자 기준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우투자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정수 운용혁이었습니다.